자, 이어서 개장 공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공매도 금지 종목 먼저 보도록. 코스피는 덴티움 있네요. 코스닥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 저건 좀 의외입니다. 콜마, B&H까지 콜마 계열도 눈에 보입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개장 공략 시작하도록 하죠. 길건호 FR 자산관리 대표, 이주호 SP 인베스트먼트 본부장 함께합니다. 길건호 대표, 오늘 공매도 금지 종목 중에서 좀 보는 종목이 있다면요? 저는 코스닥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역시. 네. 방금 전에 라고 하신 저렇게 것처럼. 많이 공매도를 때렸어? 네. 맞아요. 왜냐면 사실은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고점을 찍기는 했어요. 이제 54,000원 찍고 나서 한순간에 지금 120선까지 쭉 빠지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빠질까를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큰 이유는 없지 않나. 개인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게 스튜디오 드래곤 자체가 해보면 두 가지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어찌됐건 그 미디어를 만드는 기업, 콘텐츠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많이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근데 이제 20편 후반대 정도 하면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입장에서는 평균 실적 이상은 나오거든요. 근데 현재 기준으로 보면 올해 25년 기준으로 20편 후반대 정도가 이미 제작이 거의 끝나가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적이 크게 달라질 건 없다라는 거.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사실은 가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왜 그러냐면 엔터 같은 경우가 올해 초에 조금 많이 움직였던 이유가 중국에서 한한령 해제되면 들어가서 콘서트 하기 시작할 거고 앨범 판매 많이 줄었는데 이거 살아날 수 있어 이거였잖아요. 근데 미디어의 최대 기대감은 사실은 넷플릭스가 유일하게 못 들은 데가 중국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구작을 가지고 있는 게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에 이제 매출 플러스 알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텐트폴이라고 하는 돈 많이 들어간 대작들. 이게 동시 개봉이 중국에서 한다. 그러면 또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러면 이거 실적 기대감만 지금 구작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오래된 게 아니라 거의 우리가 구작이지 뭐. 거의 한 3년 된 걸 구작으로 세팅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3년 동안 스튜디오 드래곤이 구작 최근 3년 걸 본다라고 하면요. 요거 매출로 인식하면 최소 500억입니다. 그래요? 텐트폴 플러스 알파까지 하면 또 최소 500억입니다. 그러면 충분히 해제가 되면서 다시 탄력을 조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신고가 한번 찍고 공매도 들어오면서 완전히 눌러놨는데 일단 오늘 하루는 스튜디오 드래곤 공매도 금지 종목인데 우리 길건호 대표는 자 이제 구작들 다시 풀리고 중국 쪽으로 신작까지 더해주게 된다면은 글쎄 공매도들의 세력도 무섭지는 않을 수 있다. 자 우리 이주호 본부장은 오늘 공매도 금지 종목 중에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네, 저는 카페24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카페24도 많이 때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쪽인가요? 아니면? 네, 좀 좋은 쪽인데 지금 당장 뭘 따라가기엔 좀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지금 만약에 고점에서 못 사셨던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카페24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특히나 유튜브 쇼핑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저는 성장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가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졌던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던 것만큼 못 미쳤다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렇게 하락이 나왔지만 지금 여기서 카페24가 끝날 모멘텀이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뭐 유튜브 시장 자체가 너무나 크기도 하고 거기서 어떤 물건을 판매할 수 있는 뭔가를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페24를 이용해 보신 개인 사업자분들이라던가 좀 아시겠지만 되게 편하게 이런 홈페이지 구축이라던가 이런 것들, 결제라던가 이런 걸 연결시키기에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에 있어서 저는 지금 이렇게 주가가 빠진 거는 어떤 뭐 그동안에 대한 고점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과거에 하이닉스가 급락 나왔을 때처럼 우리는 이렇게 시장 참여되는 이만큼 생각했는데 이만큼은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좀 고점에 대한 부담감 속의 차익 매물이 좀 강하게 나왔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고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지만 그래도 이걸 매도하고 나갈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은 조금 더 버틸 수 있다. 한 47,000원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신규 관점으로 보고 있다. 이거 그동안 못 샀는데 하시는 분들은 신규 접근 가능한 구간이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주호 본부장의 공매도 금지 종목 픽이 카페24였습니다.
반년만 놓고 보든가 아예 1년만 놓고 보면 AI 솔루션 뭐 AR로 엮어서 인터넷 창업할 때 카페24 주가가 어마무시했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제 대선 테마 관련해 가지고는 거의 힘을 못 내고 있는데 이주호 본부장은 오히려 여기서 몰락은 아니다. 예, 여기를 좀 매집해 갈 수 있는 또 그런 구간을 기회를 준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이제 대차 잔고 증감 혹은 전체 상위 잔고를 한번 보면서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쌓였던 종목들 좀 보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여전히 있고 하나오션도 단골 손님으로 있고요. 삼성전자는 10종목에는 들어있지만 증감으로 따지면 또 많이 풀리기도 했었던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자, 우리 길건우 대표는 대차 많이 쌓였던 종목 코스피, 코스닥도 있습니다. 실은표에.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십니까? 저희가 이제 다른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 얘기를 해본 것 같은데 솔루엠은 얘기를 안 해본 것 같아서 네, 솔루엠을 한번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저는 솔루엠 같은 경우에는 대차 거래가 쌓이긴 했지만 하방보다는 상방이 그래도 열려있지 않나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주목을 하는 게 솔루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가격 표시기. ESL이라고 하는 이 가격 표시기가 최근에 안 들어가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종이를 꼈다 뺐다라는 가격 표시기였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그냥 걸어만 놓으면 자동으로 그냥 입력하면 쫙 다 바뀌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옛날에 저희 어릴 때 그 대형마트 가서 생각을 해보시면 한 분이요 계속 그 핸드 가격 이렇게 띡띡 돌리는 걸로 계속 가격을 바꾸시고 계셨거든요. 요즘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요. 입력하면 끝나요. 그런데 이게 글로벌 상에서도 그 솔루엠 같은 경우가 그 ESL 쪽에서는 실적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자체 현재 올해 실적 예정치가 작년에 그 영업이익이 690억 정도 했거든요. 근데 재작년에 1,500억 정도를 벌었어요. 근데 이때 주가가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올해 맞아요. 근데 올해 예정치가 다시 반등입니다. 1,200억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하면 거의 이제 2배가 또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시 조금 회자가 될 수 있고요. 근데 이게 그게 있잖아요. 계속 똑같은 걸로 돌고 돌면은 주가가 또 상방이 다 막혀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솔루엠 같은 경우가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이제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전장 쪽이랑 AI 데이터 센터 쪽에 대한 것들도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솔루엠이요 파워 모듈도 잘합니다. 원래 잘합니다. 왜냐면 삼성 전기에서 파워 모듈이랑 가지고 분사한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것들도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가 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플러스 알파까지 가져갈 수 있어서 대차장고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맛만 보려고 한번 찔러본 것 같은데 급격하게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가지 테마입니다. 솔루엠 이제 가격 표식이라고 해서 요즘 이제 대형마트에서 정말 우리 길건우 대표 이야기한 대로 촉촉 끼는 게 아니라 다 차랑 이제 바뀌죠. 그게 하나가 있고 파워 모듈이죠. 파워 모듈. 전기차 1세대 아닙니까? 거의? 맞아요. 1세대여서 이 안에 정말 많이 들어가요. 맞습니다. 충전기용 파워 모듈 들어가죠. 충방전 제어 장치 들어가죠. 그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도 최근 들어서는요. 좀 사업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셔도 저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대차 많이 잔고 중에서 오히려 강할 수 있다. 솔루엠 봤고요. 자, 이주호 본부장은 코스닥으로 갑니까? 아니면 코스피? 어느 거 보고 있습니까? 저는 코스닥 쪽에서 하나 골랐는데요. 클래시스입니다. 클래시스. 또 칸이 있더라고요. 대차 잔고가 비록 늘어나지만 오늘 또 신고가 경신했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피부 미용 의료기기, 그다음에 스킨케어 관련된 뭐 미용 관련해서 필러 이런 쪽이 비만 치료제 지금 낙수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피부과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슈링크죠. 클래시스의 이러한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도 수요가 많은데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복부라던가 옆구리 비만에 고민하시는 분들의 살을 약간 평탄화해주는 리프팅과 관련된 그러니까 얼굴 리프팅이 아니라 피부 리프팅이죠. 근데 이게 비만 치료제가 시장이 확대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복용을 하시고 살을 빠지게 되면은 일단 뭐 헬스 많이 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근육 운동을 열심히 한 다음에 운동 쉬어버리면 그 근육이 빠지면서 약간 처집니다. 그래서 역시나 비만 치료제 시장이 커지면은 그거에 대한 리프팅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섹터의 전반적인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섹터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 대차 잔고의 압박이 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만 치료제 시장이 지금 여기서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적도 실적이고 앞으로의 성장성 그리고 대표적으로 피부 미용 의료기기는 다들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거의 50%대인데 이게 한번 장비를 판매를 하면은 카트리지는 사실 예를 들면은 뭐 클래시스 거 쓰다가 갑자기 비올이나 다른 데 거 카트리지가 못 끼거든요. 그럼 클래시스 거 장비 쓰면은 클래시스 거 카트리지를 넣어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보장되어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중국인들 의료 관광객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피부과에서 이제 시술하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클래시스는 좋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지금 뭐 대차장고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그러게요. 저는 네. 계속적으로 우상향 괜찮다. 구조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요 그림 한번 봐주세요. 제가 지금 이제 클래시스 저도 이제 의아해서 놓고 보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 파란 선이 주가입니다. 파란 선이 주가고 이 빨간 선이 대차인데 주가 요 파란 선이 올라가면서 갑자기 대차가 지금 이제 분석해 주셨지만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요 대결이거든요. 이제 이조 본부장은 지금 여기 대차 잔고 딱 올라가는 요 주가가 더 올라가서 이제 밟을 수 있다. 이제 이런 건데 실은 여기 기점으로 잠깐 지금 한번 붙은 대목이기는 하죠. 여기가. 근데 대차를 이제 갑자기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성장은 이제 그런 기본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고요. 그다음에 매각과 관련된 이슈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봤을 땐 그 부분 때문에 대차를 사고 네, 때리려고 예, 그런 네. 느낌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사실 근데 이것만 딱 보면은 뭐 사업이라던가 투자의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클래시스는 지금 주가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매각과 관련돼서 얘가 나오면 또 변동성이 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는 뷰티 계속적으로 디바이스.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차 잔고 주목할 종목까지 봤고요. 이어서 개장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건우 대표, 너도 나도 정책 공약, 이조 네. 본부장, 비만 치료제 낙수 효과. 그러게요. 이 정책 이거 하면 거래량에 실려가지고 진짜 뭐 그냥 이거네요. 그렇죠? 네, 정책 공약이에요. 저희가 이제 항상 그 같이 할 때 네. 정책 관련된 걸 요새 거의 저희 한 2, 3주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할 수밖에 없죠, 뭐. 왜냐면 이제 시장의 수급이 그쪽으로 가버리니까. 오는데 어쩔 수는 없는데 이제 결론은 근데 지금 그 전에는 후보였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22일 딱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딱 두 가지를 할 것 같아요. 열심히 악수하고 다니시던지 열심히 뿌리시던지. 정책 공약.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쪽으로 이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AI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이야기 나왔을 때 수급 붙는 거 보시면은 많이 체감들을 하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남은 22일 동안에 새로운 정책으로 조금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 그다음에 최근에 나온 얘기가 뭐가 있냐를 이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네.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항공, 방위, 우주산업 정책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항공 MRO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네. 그러면 근데 이게 또 새로운 거거든요. 그럼 충분히 이제 수급이 붙을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농촌 공약이 또 다시 나왔습니다. 양곡법이랑 그다음에 이제 신재생에너지. 그러면 이제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가 최근에 풍력은 좀 쉬고 있고요. 태양광은 사실은 그 미국 쪽에서 중국 동남아에 관세. 네. 때린다라고 하니까 살짝 붙긴 했는데 힘을 못 받아요. 네. 근데 여기서 다시 힘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하거든요. 거기다가 오늘 이제 또 중국이랑 미국이랑 얘기 나온다. 네. 뭐 이것까지 오늘 플러스 밤, 내일 알파 새벽. 된다라고 네. 하면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정책 공약. 뭐 말 나온 김에 좀 볼까요? 지금 항공 MRO 쪽 놓고 보면 역시 오늘 좀 영향은 있습니다. AP 위성 2%대, 세트랙 I 4%대, 또 YGA 링크, 캔코아 에어로 이런 쪽도 다 2%대, 3%대 좀 나오고 있고 신재생이요. 여기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길건우 네. 대표가 지금 CS 윈드가 3%, HD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7%, 한화 솔루션도 거의 5%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우진엔텍, G2 파워 지금 이 에너지 믹스 원전 태양광 풍력 이게 뭐 약간 유력 후보를 따라가는 것 같거든요. 네. 따라갑니까 우리도? 이제 따라가야 될까 말까 네, 네, 보다는 그냥 앞으로 조금 어떨까를 이제 저희가 네.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태양광 풍력으로 인해서 사실은 매출이 굉장히 많이 오를까를 고민해 보신다라면 그건 아닐 것 같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태양광 풍력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굉장히 그 접목이 많이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세에 피할 수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금리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금리가 조금 떨어지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지금 미국에서도 6월 달 이후에 첫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그다음
동남아 관세가 아직은 정확하게 다 해소가 된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럼 이게 조금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저는 추세적으로도 충분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제 공약을 따라가기보다 기대감이 플러스 알파 다른 것들도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은 공약의 힘으로 꽤 달리고 네.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주호 본부장, 비만 치료제 낙수 효과. 네,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계속 급등세가 나오면서 네. 그 다음에 후속 섹터로 주목받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의료기기, 그 다음에 이제 파마리서치 같은 종목군들, 네. 스킨케어 관련된 종목군들인데, 뷰티 디바이스. 네, 파마리서치는 뭐 지금 주가 조정도 없이 오늘 또 신고가고요. 네. 뭐 APR도 그렇고 네. 지금 계속 보시면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 비만약을 복용하게 될 경우에는 그 처짐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형수술은 좀 부담스럽고 그러면 그 대안이 될 수 있는 게 필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러로 이제 볼륨을 만들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필러 기업이 이제 휴젤이라던가 메디톡스, 그다음에 휴메딕스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사실은 엘러간의 주비덤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필러 제품은 사실 가격이 비쌈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술자들이 주비덤을 찾는다고 합니다. 아, 역시 이제 네. 내 피부니까 최고로 쓰나 돈은 최고다. 근데 사실 어쩔 수가 없는 게 네. 엘러간의 주비덤이 사실 필러 시장 1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내 필러 같은 경우는 가성비로 이제 점점 확대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비만 치료제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이 필러 시장도 낙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겠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그 다음에 낙수 효과는 우리 이주호 본부장은 역시 필러톡신, 뷰티 디바이스이긴 한데 필러톡신 쪽을 이제 이야기해 주셨고요. 자, 여러분 지금 뭐 코스피 시장은 0.5% 상승, 코스닥은 약보합을 보이고 있는데 누가 뭐래도 오늘 가장 돋보이는 업종이 건설 재건 쪽입니다. 자, 길건우 대표 지금 네. 오늘 보면 인도 파키스탄 때문은 아닌 것 같고 실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트럼프의 뉴스는 안 나왔어요. 네. 그러고 났는데 뭐 인도 파키스탄 휴전, 우크라 뭐 휴전 이런 얘기가 나와서일까요? 지금 오늘 보면 건설 쪽이요. 뭐 대우건설, 뭐 H건설, 현대건설은 6%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고 재건 쪽으로 가면 SY스틸텍 15%, 뭐 현대인프라코어, 현대건설기계 이게 좀 수급도 꽤 몰리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 재건. 네, 네. 뭐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재건에 대한 기대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뭐 인도랑 파키스탄도 사실은 조금 조용해졌죠. 네.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얘기가 나온다라는 게 어찌됐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을 조금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건설주들이 최근에 그 현대건설 주가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야, 이렇게 많이 올랐다고? 예. 야, 국내에 뭐 하는 것도 없는데. 근데 네. 해외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이제 원래 작년이랑 올해에서도 국내보다는 해외 쪽은 그래도 괜찮습니다라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국내 쪽도 플러스 알파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게 네. 이제 정책 공약에 정확하게 건설사들이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기에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세종 이야기도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정책도 본다라고 하면 이재명 후보 측은 공공임대 쪽, 그다음에 국민의힘 김문수 쪽은 부동산 규제 철폐예요. 네. 그러면 결론은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들이 국내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 되다 보니까 뭐 그대로 주가에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건설 재건 합쳐서 재건은 약간 해외 탄다라고 하면 국내 건설로 가볼까요? 그럼 차라리 탑픽이 있다면 현대건설 따라갈까요? 이게 조금 애매했는데 애매해요? 저는 네. 사실 그 체코 사인했으면 대우가 배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컨소시엄이었으니까. 괜찮았었는데 이게 조금 딜레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해외를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현대를 지금 잡기에는 조금 어려우시고 대우 국내를 보신다라고 하면 의외로 GS가 저는 실적이 선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 두 가지 조금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설주 이 재건을 빼고더라도 길건 대표 왜냐면 국내에서 여당 후보는 여당 후보대로, 야당 후보는 맞아요. 야당 후보대로 이 경기 부양이 좀 있거든요. 부동산 관련한 이런 것들. 왜냐면 이제 집값은 누르더라도 뭐 이재명 후보는 공급을 맞아요. 지금 어마어마하게 늘리겠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초점도 맞춰주시고 반도체 한번 볼게요. 이주호 본부장 지금 반도체가 오히려 지금 테마 쪽 가면서 조용하기는 한데 하이닉스 이 틈을 이용해서 2.5% 올라가고 있고 뭐 한미반도체도 2.7% 가고 있고 역시 미중 어느 정도 나오게 되면 우리는 무시하고 있지만
반도체도 좀 숨통 트이잖아요. 네, 미중 갈등의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네. 지금 미국 주식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뭐부터 시작해서 AMD 지금 미국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오면서 좀 하이닉스도 따라가는 모습인 것 같고요. 네. 결국에는 지금 국내 증시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하려면 반도체 소부장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고 그 대장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상승이 나와줘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국내 증시는 이제 하반 경직성을 확보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저는 유심히 지금 보시면서 계속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보시면서 끌고 가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왜냐면 ETF 물량 또 들어오면. 네네네. 한국 그리고 증시. 일단 네. 지수가 올라가려면 네.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가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올라간다라고 가정하면은 반도체 쪽으로는 당연히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지금 저는 가격적인 매력 충분하기 때문에 모아가시는 전략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우리 YS킴님이 미중 관세 협상의 뭐 직접적인 수혜 섹터 이야기해 주셨는데 방금 이조 본부장도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저 K 증시가 가려면 반도체 앞지는 못 가니까 오히려 반도체 쪽을 또 집중 수혜 섹터로 봐라. 이런 조언도 함께 해주셨고요.